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건강에 관한 궁금증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각 분야 전문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갱년기를 흔히 제2의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몸과 마음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기 때문에 이런 말을 붙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갱년기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겠죠. 요즘에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갱년기 증상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 토크 시간 갱년기에 대해서 툭 터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네, 남정미 씨가 먼저 저희가 토크 나누기 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갱년기 말고 다른 또 의학적 질문 있으면 네. 저희 초초초천재 박사님께서 박용우 교수님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질문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들고요.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갱년기 혹시 네.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 우리 박용우 교수님께서도 네. 경험을 하셨을까요? 아닌 척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진행 중입니까? 보유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혀. 갱년기라는 표현이 의학적인 표현은 아닌데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성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뭐 생식 기능이 떨어지고 또 신체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이제 갱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남자보다는 이제 여성에서 증상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제 갱년기 그러면은 여성들이 여성적으로? 겪는 증상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갱년기라고 그래서 왜 딱 엄마 때 이런 있었잖아요. 네, 나이나 맞아요. 연령층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저는 일단 결혼 안 한 미혼인 상태에 또 아이 낳은 적도 없고 하는데 어디 들어가면 막 후끈거리고 열받고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그 뭔가 출산이나 육아로 오는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최근만 해도.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호르몬의 영향이 그렇죠. 변화인가요? 지금 교수님 표정이 넌 원래 성격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이런 표정.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거나 또는 네. 불안해하거나 네. 아니면 좀 부끄러워하거나 그러면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네, 빨개지고 네. 덥고 그런데 네. 불안하거나 화날 일도 없는데 네.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화끈거리면 어떨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죠. 아. 늘 얼굴이 붉어요. 너 술 마셨니? 이런 얘기도 그 들으니까. 정도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열감을 느끼고 얼굴이 빨개지고 또 땀을 그러니까 식은땀 같은 땀을 밤에 흘리니까 네. 잠을 잘 때 이제 그 흥건히 침대가 적셔지니까 네네. 불면도 생기고 네, 네. 또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해지고 그래서 우울증도 잘 오고 이제 여자들은 주로 그런 증상이 오고 네. 남자들은 이제 뭐 성욕이 떨어진다. 네, 네. 뭐 가장 큰 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남성들 특히 뭐 정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중요하게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꺾이면서 어떤 남성으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자존감 네, 이런 네, 게 좀 네. 떨어지는 시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갱년기가 오는 나이도 지금은 뭐 발육이 남다르고 먹는 게 다르니까 조금 천천히 오고 사춘기 빨리 오고 뭐 이런 얘기 네, 하는데 네, 네. 그거에 따라 지금 갱년기를 보고 있는 연령대도 달라졌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춘기 연령이 조금 앞당겨졌듯이 예. 갱년기 연령이 조금 늦춰지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네. 갑자기 뚝 떨어져요. 어. 그러니까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네. 그리고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월경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그렇죠. 불규칙해지다가 네. 그러니까 네.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이제 폐경이 왔구나. 그렇죠. 또는 월경이 불규칙해질 때부터 나는 이제 약간, 갱년기인가 네, 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 분비가 서서히 줄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남자, 그래서 여성이. 요즘 갱년기인가 이제 남자들이 뭔가 조금 기운도 없고 뭐 의욕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난 갱년기야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죠. 약간 분포가 길다고 보면 되는 그러네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길다기보다 뭐 여성들도 이제 폐경 전후부터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뭐 그 기간이야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여자들은 나는 이제 갱년기가 왔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뭐 증거가 있으니까. 네, 남자들은 애매하죠.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죠. 나는 네. 전혀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아닌 그 척할 수 말씀. 있죠, 저처럼. 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성원 아나운서 주변에 지금 아닌 척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있을걸요, 아마? 네. 바깥 분이야. 지금 듣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뭐, 사춘기랑 갱년기랑 요즘에 그런 얘기를 있잖아요. 그러면 갱년기가 이긴다고 할 정도로. 맞아, 네. 맞아. 사춘기랑 사춘기도 붙으면. 네, 심한데 갱년기도 정말 고생스러운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감정적인 변화,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남성들이 요즘에는 보니까 갱년기 겪으면서 감정 기복이 맞아요. 심해서 맞아요.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뭐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뭐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그런 뭐 거는 이런 없는- 두드러진 증상은 없지만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성욕이 떨어지고 이제 자존감. 성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이런 증상이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남성으로서 이제 어떤 자신감 이제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집 안에 앉아서 TV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예. 많이 보던 증상이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 이제 친구를 많이 사귀시는 그렇습니다. 게 예,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예. 그래서 아까 띠동갑 얘기했는데 저도 띠동갑인 친구들이 많아요. 예. 아래. 다양한 당연히 친구- 아래죠. 저는. 네.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셔야지. 네. 맞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꾸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조심스럽네요. 네. 근데 이거 갱년기요. 네. 나는 왜 그런 사람 있잖아. 나 사춘기 안 겪었는데 이런 네, 사람이 네, 네. 있잖아요. 네네. 모르고 그냥 훅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갱년기도 겪지 않고 노년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또 사춘기가 쟤는 사춘기가 없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본 거지 본인은 본인 스스로 사춘기를 있었어. 겪었겠죠. 그렇지만 네, 네, 그거를 네.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를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이 갱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누구나 겪는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이것을 심하게 겪느냐, 정도의 차이가. 네, 조금 가볍게 가볍게 겪고 지나가느냐의 차이인데 네. 그 안면 홍조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은 한 몇 달 그렇게 불편을 느끼다가 싹 사라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네. 한 5년 이상 계속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조금 불편하다가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네. 오래 가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드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약의 도움을 받거나 이제 뭐 이래야 되는데 네.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평소에 음주가 잦고 네. 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는 경우에 네.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비만한 상태보다는 정상 체중,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 네. 또 수면 습관이 좋을수록 약하게 지나간다. 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교수님 늘 말씀하시지만 건강한 몸이 되면 이런 갱년기도 좀 살짝 지나갈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럴 수 얘기네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 친구 엄마가 네. 저희 저희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월부터 에어컨 키셨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아. 근데 그 기간이 있어요. 갱년기, 이렇게 뜨끈뜨끈 몸이 열이 올라오는 기간이 평생 갱년기가 시작되자마자 계속 가나요?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박구만 님이 지금 들으시면서 갱년기의 끝이 있나요? 지금 나이가 60세신데 계속 땀이 줄줄 흐르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마무리 그거를 알 수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 개월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오래 가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러면 너무 심하시면 우리가 그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 네, 치료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저희가 좋다 아니다 뭐 얘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를 보충을 하면 네. 이런 증상들은 완화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네. 저울질을 잘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게
앞서 제가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뚝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일 크게 찾아오는 게 골다공증이에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골밀도가 남자들은 서서히 줄어드는 반면 여자들은 그러니까 골밀도를 잘 유지해주던 여성 호르몬이 네. 그 보호 기능이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뼈가 급격하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골다공증의 전 단계에 있거나 네. 골다공증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이 폐경이 왔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보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네. 근데 사실 이 증상이 뭐 5년이 될지 3, 4개월 만에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네. 일단 증상이 심하니까 네. 그런 경우에 단기간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해 보는 것도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생활이 너무 불편하시면 네네. 불편하네. 아니, 그 호르몬이 지금 갱년기라고 그냥 우리가 이름 붙여져서 하는 그 시기가 호르몬이 줄면서 일어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가슴이 봉긋해지고 뭐 목소리가 저음이 되고 수염에만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이제 우울증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여성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면서 우울증이 생긴다기보다는 네. 일단 증상 때문에 안면 홍조가 심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 만나는 걸 좀 꺼리게 되고 네. 네. 또 밤에 땀을 많이 흘려서 잠을 못 자게 되면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있는 것도 우울증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주름도 생기게 되고 네네. 또 질이 건조해지면서 성생활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요실금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래저래 자신감이 떨어지게 그렇죠.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그로 인한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돼버리면 의욕이 많이 상실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뭔가 네네. 나가려고 하거나 이런 그렇죠. 게. 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갱년기가 왔는데 요즘 또 결혼들을 늦게 하니까 네네네. 그때 아이들이 또 사춘기야. 그리고 남편은 엄마 갱년기하고 아이 사춘기하고 같이. 그 이긴다니까요. 갱년기. 그리고 남편은 그때가 한참 사회에서 이제 제일 바쁜 시기라서 그렇죠. 아내한테 좀 소홀해. 아. 이래저래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래저래 마음이 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여성의 갱년기는 그렇게 케어 못 받으니까 또 여성들은 또 서운해지고 네, 네. 이 시기가 지나면 남성들은 서서히 오니까 어느 순간 난 좀 기력이 떨어진 것 같아. 여성분들 갱년기가 지나고 나면 남성분들이 또 갱년기가 시작되는 그런 집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조금 미리 그러니까 여성의 이런 갱년기 증상이나 또 갱년기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이런 변화를 가족들이 이해를 해주면 네네. 네. 그러면 가정이 조금 훨씬 더 평화로울 수 있죠. 네. 근데 오히려 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갱년기야. 왜 이렇게 화내? 갱년기야? 뭐 이렇게. 네. 근데 자연스러운 갱년기라는 현상인데. 네. 좀 인정해 주시고 예, 좀 예. 더 보듬어 주셔야 그래야 되는데 돼요. 차라리 저는 여성의 갱년기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죠. 많이 많이 다루고 알고 증상도 딱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근데 남성 갱년기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은 오히려 숨기시고 그러니까요. 말씀 잘 안 하시고 네. 다뤄지지를 않다 보니까 맞아요. 그걸 보듬어줄 옆에서 곁에 있는 맞습니다. 가족들도 보듬어줄 시간이 없어요. 잘 그나마 모르겠으니까. 여성은 이제 폐경이 오면 이러한 증상들이 있고 네. 보이니까. 또 네네. 이래 하는 것들이 좀 방송에서도 소개가 많이 되고 얘기가 하니까 됐죠. 네네. 뭐 당신 이제 폐경이 오니까 좀 마음이 괜찮아. 우울한가 봐. 이제 뭐 이런 말이라도 해줄 수가 있는데 남성 갱년기는 아니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어요. 뭐 이제 맞아, 오히려 맞아, 이런 맞아.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남자들 스스로도 네. 증상 자체가 사실은 뭔가 이제 물론 이제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난 갱년기인가 봐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남성다움이 이제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건 말씀 안 애써 그걸 하시죠. 감추고 네, 숨기려고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든 어떤 문제든 이렇게 드러내놔야 해결점을 찾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런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는 소외 지역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정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저희 엄마가 엊그저께 전화가 와서 네. 그 내가 아버지가 갱년기인가 그래서 괜히 툴툴거리고 아. 이렇게 술자리나 이런 데 되게 잘
나가시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동네에서도 이렇게 멀리까지 마실 나가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나가서요. 산 숲속에서 철질한 쑥을 캐고 계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활동을 해주셔서 네. 은퇴를 하고 나셔서 이제 조금 회사 갈 때도 없고 이러니까 그때 또 이제 되게 변화가 많이 좀 많이 있으시다고. 고독하고 그러니까 이제 외로워요, 사실은 갱년기의 증상은 이제 뭐 50대 중반 뭐 이후부터 나타날 수는 있지만 네. 이제 한참 사회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내가 가진 게 없고 내 몸도 이제 이렇게 뭐 예전 같지 않고 이러면 급격하게 우울증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아버님 또는 남편분이 갑자기 TV 보는 시간이 좀 많아지고 네네네네. 특히 뭐 자연인 뭐 이런 거 열심히 보신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물론 좋습니다만. 네. 네. 저희 집은 진짜 저희 집은 그 자연인보다 더 자연인이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런 걸 갈구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아. 그래서 열심히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 열심히 해서 가족들 먹여 살렸으니 이제 내가 이제는 좋아할 그렇죠. 일을 바로 그런 거죠. 그러시구나. 그렇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지금 딱 그 얘기가 있거든요. 2732번으로 제 남편 62세입니다. 체격, 몸무게 모두 젊은 시절과 변함이 없는데 근래 들어서 잠만 잡니다. 네. 텔레비전도 안 보고 네. 세상에 재미도 하나도 없고 네. 나가 있는 아이들이 전화 안 한다고 짜증만 냅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네. 합니다. 이게 갱년기 증상인가요? 예. 그렇구나. 갱년기 우울증. 예. 네. 대표적인.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문자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 분은 어떻게 남편분에게 뭐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 뭐 병원에 가야 되나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병원에 가는 거는 이제 물론 뭐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사춘기 겪는다고 병원에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들, 그러니까 일단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부터가 이제 긍정적인 거고, 그러니까 가족들의 이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뭐 여행을 같이 떠난다든지, 네네. 아니면 무슨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놀고 싶지 뭐 엄마 아빠하고 있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가끔씩 이렇게 조금 외로워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네. 같이 뭐 식사라도 한다든지 네, 네. 이런 또는 뭐 좀 전화를 자주 드린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죠. 갱년기 엄마랑 갱년기 아빠랑 사춘기 자식이랑 여행 가면 정말 네. 지금 방위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옆에서 잘 챙겨드리고 좀 따뜻한 말씀이라도 건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 이제 가족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여기에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진짜 어떤 이런 이상 증세가 보인다. 갱년기 증상이나 사춘기 증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네. 그러니까 좀 어려지거든요. 네. 좀 더 관심 받고 싶고 네.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이제는 돌봐드려야 부모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혹시 그 여성 남성이 갱년기인지 아닌지 이런 진단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병원에 가면 저희가 이제 뭐 기본적인 문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네. 이제 성호르몬 이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뭐 폐경이냐 아니냐라는 걸 그렇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네. 남성의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 분비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게 되면 그런 남성 갱년기 증상이 더 두드러지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뭐 호르몬 보충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시행하기도 하죠. 네. 또 여성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꼭 해보는 게 좋고. 골밀도 네. 검사. 저 근데 그 갱년기다 하면 뭐 여성들 같은 콩, 네, 맞아, 네. 석류 맞아. 뭐 이런 거 좋다고. 네. 이소플라본 뭐 이런 네, 거. 맞아요. 석류즙을 뭐 장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 네. 남성들은 굴, 네. 복분자, 네. 복분자. 이런 네. 거 먹으면 정말 증상이 좀 개선이 될까요? 일단 그 이소플라본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성 에스트로겐, 네. 파이토 에스트로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자 구조가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이제 유사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네.
그 일부 완화하는 거를 장기 복용해도 그러니까 식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 효과는 뭐 약을 쓰는 것만큼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단순한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번 뭐 드셔보는 것은 굳이 나쁘지 뭐 않겠다. 예방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무슨 안면 홍조라든지 네. 뭐 발열감, 열, 그다음에 식은땀 뭐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증상들이 먹고 나서 조금 덜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굴 같은 거 막 저도 복분자 네, 이러려고 복분자, 했는데 굴 남성들도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이제 굴이 뭐 남성 정력의 상징처럼 된 이유는 굴 속에 있는 아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연. 예, 그러니까 아연이라는 그 무기질이 우리 뭐 이제 면역력에도 도움이 면역력에 되고. 도움이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네. 그 이제 정자를 생성한다든지 아, 네, 하는 네. 것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네. 굴이나 복분자를 먹는다 해서 남성 갑자기? 호르몬이 확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이러진 건 않겠죠.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갱년기 증상이 있으실 때 서로 이제 가족끼리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맞아. 역시 좀 운동을 하시고 햇빛 보시면서 그렇구나. 아주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상 체중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자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증상을 가볍게 겪고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증상이 왔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죠. 운동을 하고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네. 체중 조절하려는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증상이 좀 빨리 개선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같은 엄마 나이 또래 분들이 되게 막 꺾이거나 낙엽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단풍 들고 그러면 놀러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네. 갔다 오시면 얼굴이 진짜 활짝 꽃이 달라지시죠? 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또래 집단과 어울리는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효과겠네요. 그러니까 여행이 주는 긍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효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어떤 일상에서 벗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따분함에서 벗어난다라는 기분 전환? 것도 기분 네네. 전환도 되고, 그러니까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우울감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려야 사실은 중년 이후에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은 인간관계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네. 70대 이후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중년의 친구 사귀기예요. 그러니까 중년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한 사람들이 네. 노년에도 행복을 잘 유지하는 경향이 높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지금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말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다 늙어서 무슨 뭐 친구를 사귀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절대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니 지금 50대면 청년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괜히 흥분이 되네요. 갱년기 8930번으로 남의 가족들과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데 오히려 우리 가족들하고는 쉽지가 않아요. 서로 상처 주는 말만 하는데 맞아, 그래서 맞아. 이제 가족들끼리도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맞아, 이게 맞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이타적인 걸 보이는데 네. 이상하게 가족들한테는 그렇죠?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맞아, 네, 맞아. 네. 차라리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지. 내가 먼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 가족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니까. 그 가족도 손님처럼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지금 갱년기에 접어든 부모를 두신 자녀분들은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가족끼리 대화도 많이 하시고 서로 맞아요.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건강 토크 시간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강북 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